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파주 야동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빌라 현장에 복층 타입을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야동동 하니까 거기가 어디지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파주가 은근히 동이 많습니다. 제가 주로 소개하는 야당동도 있고 상지석동, 운정동, 금촌동, 아동동, 목동동 이렇게 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야동동은 금촌동 바로 옆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낮은 편인데요. 운정 신도시보다는 복층이 1억 이상이 낮은 편에 속하고 금촌동보다도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낮은 가격대에 일반층, 복층을 찾고 있는 분들은 이 금촌동 바로 옆에 있는 야동동으로 많이 움직이시기도 하는데요. 일반층도 가격이 굉장히 낮고 복층도 낮습니다. 그래서 문산까지는 너무 들어간다 싶으신 분들 여기 야동동에 오셔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일반층, 복층 영상 같이 살펴보시고 또 집도 직접 나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층 타입은 제가 리뷰를 할 거고요. 일반층 타입은 리뷰 없이 진행이 될 거니까 오늘 영상은 그렇게 참고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입지 조건은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촌하고 좀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경의중앙선 금촌역까지 2.3km 정도 됩니다. 차로 간다면 5분 정도 걸리는 거고요. 걸어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단지 밑에 보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단지가 위치해 있는 곳이 저쪽 도로가하고는 살짝 좀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는 아주 살짝 경사가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km 정도 이동을 하시면 금촌역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촌 생활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끝동에 있는데요. 뷰가 가장 좋은 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 공간은 이 바깥쪽 라인 보이시죠? 이쪽에도 다 차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라인은 없을 뿐이지 차는 이 바깥쪽에도 다 세울 수가 있고요. 기본 주차장은 이렇게 필로티 건축물이라서 안쪽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라인, 아주 일부 라인은 이렇게 겹주차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앞뒤로 하나씩.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주차 공간에도 일부 라인 이렇게 겹주차를 해야 됩니다. 세대당 한 대씩이긴 한데 겹주차가 있으니까 별론데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도 다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라인이 겹주차라고 해도 세대당 한 대씩 주차를 다 하고 나서도 겹주차 때문에 불편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장을 먼저 살펴봤고요. 공동현관 지나면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서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6칸을 올라가야 되고 엘리베이터는 8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17.6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복층 확장 포함해서 55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은 세로폭이 좀 긴 편이고요. 그래서 신발장이 4칸 설치되어 있고 가운데는 거울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중문이고요. 일괄소등 버튼은 들어와서 좌측에 있고 바로 옆에 아래층 안방에 있습니다. 에어컨은 설치될 예정이고요. 방 크기는 3300에 3300 정도 되니까 네모 반듯한 방입니다. 들어와서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요. 이 드레스룸에 행거는 별도로 설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분이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역자 행거를 설치하면 기본 수납 정도가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이고 안쪽에 안방 화장실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 문을 닫으면 샤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면대하고 같이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위로 선반 없이 작은 수납장하고 거울 설치가 되어 있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모든 공간에 온도 조절기는 개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하고요. 자, 들어와서 좌측으로 틀면 바로 보이는 공간은 아래층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기본적인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변기 세면대 위로 선반도 제작이 되어 있고 그 위는 2단 수납장이 있습니다.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샤워기만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쭉 따라 들어가면 여기가 아래층의 첫 번째 침실입니다. 그러니까 안방 빼고는 첫 번째 침실이고 좀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방 크기가 2700에 2700 정도 되니까 네모 반듯하기는 해도 살짝 좀 작은 감이 있어서 어린 자녀분들이 있다면 자녀분들이 쓰면 좋을 방이고, 식구가 많지 않으면 이 방을 통째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아래층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들어오면서 살짝 좀 꺾여 있고요. 메인 공간은 이 정도가 되는데 방금 보셨던 방보다는 조금 큰 편입니다. 한쪽 길이가 3300 정도 되니까 방금 보셨던 첫 번째 방보다는 살짝 조금 더 큰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이나 두 번째 방 뷰도 좋은 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가 작은 야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침실에서 보는 뷰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쭉 따라 들어가면 거실이 나옵니다. 자, 거실 공간은 폭은 4,000이 넘고요. 이쪽 소파 자리 라인도 5,000이 넘습니다. 이 길이 자체를 굉장히 길게 만들어 놓은 제법 넉넉한 거실 공간이고, 방향은 정남향인데 현재 구름 때문에 해가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해는 아주 잘 들어옵니다. 이 앞이 보시는 것처럼 막힘이 없거든요. 빌라가 있기는 한데요, 이 위로 해가 들어오는 거는 전혀 방해받지 않고 이 측면이나 그리고 우측면 이쪽은 더 많이 터져 있죠. 그래서 크게 답답함이 없는 개방감 있는, 또 해도 잘 드는 거실 공간입니다. 창호는 영림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쪽에도 에어컨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자, 주방 공간은 디귿자 형태면서 이 앞으로 추가 식탁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라인이 굉장히 길다고 말씀드렸는데 소파를 다 설치할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식탁이 필요하면 이 앞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좋은데, 나는 식탁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냥 아일랜드 식탁이 레벨이 낮기 때문에 일반 의자 갖다 놓고 식탁으로 그냥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옆에 냉장고 자리는 2대 나란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주방 안쪽 이 공간도 좀 널찍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하부장은 기역자로 안쪽까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한 주방 공간이고, 메인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 그 위로 레인지 후드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위로 환기창이 있는데요. 주방 쪽에서 보는 뷰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침실에서 봤던 뷰하고 동일합니다. 자, 보셨겠지만 옵션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한 복층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용도실 살짝 꺾여 있긴 한데 충분히 공간은 나옵니다.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놓고 사용할 수 있는데, 세탁기, 건조기는 타워형으로 무상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기본 옵션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에 있는 공간들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복층의 계단이 77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 복층의 계단치고는 일반적인 형태다.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넓지도 않은 일반적인 형태의 계단으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라가서 이렇게 두 번 풀어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층으로 올라오면 바로 옆에 이렇게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침실, 가족실, 홈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간으로 연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있고요. 이 복층은 여쭤보니까 방 분리는 따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욕실이 따로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욕실 빼고는 만약에 내가 방 분리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입주자분이 선택해서 시공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층의 층고 좀 높은 편인데요. 높은 쪽은 2300 정도 되고요. 낮은 쪽은 1500 정도 되기는 하는데 저 끝에 가서 서서 있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요. 복층의 대부분의 공간은 다 서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또 넓은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방 분리를 꼭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에다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넓게 쓰려면 여기에다 이렇게 막으면 좋은데 여기 난간이 있으니까 여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들어가서 여기 기둥 보이시죠? 이쪽에다 이렇게 막으시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만큼이 좀 줄어들겠죠. 그럼 방이 조금 작아지기는 해도 사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복층 타입은 뭔가 분리를 해서 쓰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아주 넓게 이렇게 넓게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택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테라스 공간인데요. 테라스는 중간방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넓지도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은 아늑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수도나 테라스에 전기 콘센트 이런 거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좌측 이 벽면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하고 보일 일이 없고 우측면은 터져 있기는 한데 야산이 보이기 때문에 이쪽도 부딪힐 일은 전혀 없고요. 정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빌라가 있긴 하지만 저 아래쪽에서 여기가 올려다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양옆 그리고 앞으로 해서 사생활 보호가 다 가능한 테라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복층부터 먼저 촬영해서 소개를 했고요. 이어서 일반층도 소개를 할 건데 일반층은 리뷰 없이 진행이 되니까 일반층 영상도 이어서 쭉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층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일반층 영상까지 모두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현장은 옵션이 다양하거나 인테리어가 아주 고급스럽거나 뭐 이런 현장은 아닙니다. 평수가 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가격은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또 여기서 문산까지가 차로 한 15분 정도가 더 걸리는데 문산까지 가는 건 좀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운정 신도시의 높은 가격대에 복층도 좀 부담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중간 지점을 찾으면 바로 여기 금촌이나 야동동이 되는 건데요. 운정 신도시보다는 어쨌든 복층 가격이 1억 이상 저렴합니다. 일반층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이상 저렴하다 보니까 지금 일반층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고요. 복층도 괜찮은 라인 위주로 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어서 가격도 낮고, 그리고 단지 형태로 되어 있는 신축 빌라를 찾고 있는 분들께 그래도 추천드릴 수 있는 현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이 현장이 현재는 4개 동 32세대이긴 한데요, 앞으로 300세대까지 건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나와 있진 않지만 300세대 정도 되면 40개 동 정도 되는 건데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주에서 40개 동은 정말 초대형 단지인 건데 아직까지 40개 동을 분양한 현장은 없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40개 동 정도 분양을 할 거라면 파주에서는 최초로 초대형 단지가 되는 거니까 좀 세대수도 많은 신축 빌라를 찾고 있는 분들 꼭 한번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